손끝으로 전하는 서로에 대한 따뜻한 마음. 여기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활력이 넘치는 식당이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수아 식당입니다. 안녕하세요. 포항 여천동에 위치한 한 식당. 여느 식당과 마찬가지로 분주한 아침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식당은 아주 조용하다는 점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수아 식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식당이 왜 이렇게 조용해요? 좀 많이 조용하죠. 저희 일하시는 분이 대부분 청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요. 좀 생각보다 좀 다른 식당보다 좀 조용한 식당입니다. 청각장애인들이 이제 듣지 못하고 말씀 못 하시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청각장애인들이 잘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한 게 식당이고요. 오늘은 이제 도시락 납품이 있어서 이렇게 아침에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농아인들이 함께 일하는 식당인데요. 이젠 직원들도 어느 정도 손발이 맞아 눈빛만 보아도 척척 찰떡 호흡을 자랑한답니다. 손도 야무진 직원들이 만든 알록달록한 도시락. 사실 이 도시락은 코로나로 힘들 때 위기의 식당을 구해준 효자 메뉴이기도 하다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매장 손님보다는 또 배달하는 게 더 또 매출도 있고 해서 요즘 그런 뭐 도시락이라든가 출장 뭐 케이터링 이런 걸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맛도 좋아야 되지, 맛은 기본인데 멋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색깔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먹음직스럽게 맛깔스럽게 하는 게 사실 그걸 원칙 두고 있습니다. 맛과 멋을 모두 사로잡은 이 식당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내부를 찬찬히 둘러보면 제법 인테리어가 화려한 편인데요. 원래부터 식당을 하던 곳이 맞나요? 원래 여기가 포항에서 가장 핫한 나이트 클럽? 네, 클럽이었던 곳이었는데 여기를 이제 폐업하게 되어서 그러면 저희가 여기 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청각장애인들이 굉장히 조용하시잖아요. 근데 의미적으로 보면 가장 시끄러웠던 장소가 가장 조용한 장소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수어 통역사로 활동해온 김소향 대표. 그녀는 청각 장애인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다가 그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식당을 차리기로 결심하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식당이 바로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인 청각 장애인 식당입니다. 아무래도 소통이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근데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보면은 사실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좋은 쪽을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 성장하고 발전되는 거 보면서 또 일 잘했다. 정말 내가 이 식당 하는 게 잘 됐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돼요. 또다시 분주해지기 시작한 식당. 이젠 본격적인 점심 장사 준비를 해볼까요? 저기 수어로 주문하면 이제 500원 할인 받고 있으니까요. 한번 불편하시더라도 수어로 한번 뭐 드시고 싶은 게, 잘하시네. 맞아, 비빔밥. 네. 코코에도 돼지 제육 덮밥. 예. 비빔밥. 주세요. 그럼 세트로 하는 근데 일반 매장보다 좀 다르게 저희가 수어로 주문하게 되면 500원 할인 받는 그런 식당이에요.
제가 가장 시그니처 메뉴가 비빔밥이에요. 비빔밥을 이게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왼쪽 손은 가만히 있는 손이고 오른쪽 손으로 쓱쓱 비벼주세요. 이게 비빔밥이에요. 비빔밥. 그리고 제육덮밥도 있는데요. 돼지 덮밥. 그러니까 왼쪽 손은 가만히 있고 오른쪽 손은 움직여 주셔야 돼요. 돼지 덮밥. 처음에는 낯설어 하시다가도 한번 해보시고 난 다음에 어렵지 않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단골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곳 식당의 대표 메뉴이자 인기 메뉴는 바로 비빔밥인데요. 각기 다른 재료들로 조화로운 맛을 내는 이 비빔밥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어우러진 따뜻한 식당이 바로 이곳입니다. 잘 비벼지고 맛있다. 맛도 맛있고, 그리고 매번 올 때마다 이제 나물 종류도 좀 바뀌고 그래서 더 제일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불편한 건 전혀 없고 다들 너무 친절하시고 세세한 것까지 다 챙겨주시니까 편하게 먹고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수화를 별로 접해볼 일이 없는데 그걸로 주문하면 또 500원 할인도 되고요. 주변에서 솔직히 이 가격에 한 끼 먹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제법 단골 손님들도 많아졌다는 이곳. 이제는 수어로 주문하고 인사하는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신이 청각장애가 있다고 해서 나는 대화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청각장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눈썰미가 있다든지 또 손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내가 잘하는 거를 강점을 살려서 그러면은 그것에 좀 집중하고 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은 결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힘내세요. 말하지 않아도 눈짓과 손짓으로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식당.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곳은 행복한 식당입니다. 지혜씨, 그거 몰라요? 앱 하나로 다 되는데? 앱 하나로 이 모든 게 다 된다고요? 천년고도 경주가 스마트 관광도시로 변신했습니다. 최신 핫플부터 숨겨진 명소까지 경주로 온 당신과 떠나는 스마트한 경주 여행. 지금 떠나보실래요? 매년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는 곳, 경주 여행의 1번지 황리단길인데요. 그런데 황리단길을 여행하기 전 꼭 들러야 할 곳이 생겼다고 합니다. 경주 여행에서 꼭 빼놓을 수 없는 핫플레이스, 바로 경주 황리단길이죠. 그 중에서도 이곳 경주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에 꼭 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주 여행을 더 스마트하게 즐겨볼 수 있는 방법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요, 경주 여행을 아주 스마트하게 즐기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어요? 혹시 경주로 온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셨어요? 경주
경주로운 어플리케이션이요? 네, 스마트한 경주 여행을 하시려면 경주로 온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경주로 요즘 경주를 여행할 때 꼭 챙겨야 하는 필수품이 생겼는데요. 바로 경주 통합 관광 앱인 경주로 온입니다. 지난 9월 13일에 출시한 이 앱은 경주의 숙박과 교통, 맛집과 관광 정보 등을 한 번에 확인하고 예약 및 결제까지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따끈따끈한 경주로 온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출시됐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어플리케이션 도대체 어떤 정체인지 어떻게 쓸 수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동안 경주 오실 때 숙박이나 식당,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저희들이 만든 스마트 관광도시 플랫폼 경주로 온을 통해서 숙박, 맛집, 교통 등이 예약과 결제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주요 관광지 정보 제공은 물론 도슨트 투어, AR 상점 스캔, 게이미케이션 같은 다양한 기능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즐거운 경주 여행에 꼭 필요한 동반자가 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모든 게 다 이 경주로 온이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로 해결됩니다. 와, 네. 그럼 이제 이 어플 안 쓸 이유가 없겠네요. 경주로 온 앱 출시와 함께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에서는 여행자 라운지라는 공간도 새롭게 생겼는데요. 디지털 사이니지로 경주의 여행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곳이죠. 경주로 온 여행자들을 위한 스마트한 쉼터입니다. 와, 여기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 그 안에 있는 여행자 라운지 너무 볼 것도 많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단연 제 눈을 완전 사로잡은 것이 있었으니 바로 이겁니다. 이게 경주로 온 어플리케이션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화면 같은데요. 이거 뭐예요? 경주로 온 저희 앱하고 연동되어 있는 디지털 라이브러리 존을 만든 겁니다.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제 보시면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화면은 그 업체들 중에서 쿠폰을 제공하는 업체를 특별히 이렇게 보여드리는 화면입니다. 어쩐지 눌러보고 싶게 생겼더라니. 네. 그렇구나. 네,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정보가 뜨고 그 다음에 쿠폰을 받으실 수도 있고 리뷰를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화면을 보시면 저희 경주로 온에 입점하는 업체들이 제공하는 메뉴라든가 그 다음에 상점 정보가 쭉 나열되어 있고요. 이렇게 누르면 이 정보들이 이렇게 화면으로 계속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여기에도 지금 쿠폰 받기가 있는데 그럼 누르면 쿠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쿠폰 받기를 누르면 이제 쿠폰을 이렇게 제공하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QR 정보가 뜨고요. 경주로 앱에서 이렇게 QR을 읽으신 다음에 거기 들어가시면 업체 정보하고 그다음에 여기 쿠폰을 바로 받으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제공하는 메뉴라든가 이게 다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과 연동된 다양한 여행 정보와 쿠폰은 물론 다채로운 쇼폼 영상 속 경주도 만날 수 있는 곳. 이제 경주 여행의 첫 발은 여행자 라운지에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와, 여기 너무 좋네요. 일단 이 여행자 라운지 안에 있는 디지털 라이브러리 존을 통해서 우리가 경주로 온을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그것도 좀 유익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 손 가득 나를 제약하는 이 짐들을 이곳 경주로 온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서비스를 통해서 여행자 라운지에서 우리가 짐을 맡길 수가 있거든요. 그 짐 보관 여행 서비스까지 한번 누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경주로 온 앱을 통해 경주를 여행해 볼 텐데요. 오늘의 여행지는 바로 경주 황리단길. 지금부터 가장 쉽고 빠르고 편리한 경주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이렇게 거리를 걸으니까 가게들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딱 화면에 뜨는데 이거를 또 상호명이 있고 상호명을 딱 누르면 이 가게가 어떤 가게인지를 알려줘요. 그리고 딱 몇 미터 남았는지도 알려주고 여기서 바로 주문까지 가능하니까 이렇게 별도로 GPS 켜서 막 이게 무슨 이 가게가 뭔지 찾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서 너무 편한 것 같아요.
AR 상점 스캔을 통해서 거리의 가게 정보들을 습득한 이지혜 리포터. 그녀가 픽한 핫한 카페로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경주로 온 어플을 통해서 여기 찾아갖고 왔는데 여기가 디저트 맛집이라면서요? 네, 저희가 황리단길에서 디저트 맛집으로 소문난 곳입니다. 잘 찾아왔네요. 그럼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 디저트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여행에서 남는 건 역시 사진. 일단 카페에서 조금은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봅니다. 이곳이 왜 황리단길 맛집인지 알 것 같아요. 일단 그 디저트 맛부터가 일단 인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통창을 통해서 황리단길의 전경이 쫙 휘어져 있는 게 그 뷰 보는 재미까지 끝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걸 알고 온 게 아니었잖아요. 경주로 온 어플을 통해서 그 AR로 찾아가지고 우연히 이렇게 찾게 되는 건데 그 덕분에 이렇게 또 맛집 하나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앱을 통해 리뷰도 쓸 수 있었는데요. 이 또한 다음 여행객들에게 좋은 여행 정보가 됐겠네요. 이번에는 경주를 눈으로 한번, 귀로 또 한 번 즐길 시간인데요. 앱을 통해서 즐기는 문화유적지 여행. 떠나볼까요? 경주로 온 덕분에 아주 스마트하게 맛집도 살펴보고 배도 채우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줄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주에 왔으면 또 문화유적지나 아니면 유명한 관광 명소에 들리게 되잖아요. 그럴 때 뭔가 자세한 설명이 고플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바로 경주로 온 어플리케이션으로 내 손 안에 도슨트가 생겼거든요. 경주의 여러 문화유적지를 둘러볼 때는 AR 도슨트 투어와 오디오 가이드 기능도 한번 체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만화가 허영마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곳은 황남대총입니다. 경주 황남동 일대에서 발견된 20여 개의 무덤 중 가장 커서 붙은 이름입니다. 거대한 두 개의 봉분이 남북으로 쌍을 이루었는데 남분의 높이는 22m. 내가 가는 길이 모두 미술관이자 박물관으로 변신하는 놀라운 경험. 1분 1초를 알찬 여행으로 만들어주는 스마트하면서도 여유로운 경주 여행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경주로 온 어플리케이션 덕분에 스마트한 경주 여행을 즐겨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어요.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내가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주차장이나 화장실 정보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KTX 같은 경우도 다른 상품과 연계해서 구매하면은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앱, 저 앱 설치하지 않더라도 바로 이 경주로 온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모든 게 다 된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단 설치하고 보세요. 스마트한 경주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경주로 온 하세요. 스마트한 친구와 함께 떠나는 여행을 원한다면 여러분도 지금 당장 경주로 온 하세요.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착한 가게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오늘은 내가 쏜다. 마음껏 먹어. 요즘 이런 가격에 어떻게 이런 걸 먹습니까? 와, 맛있게요. 지금부터 우리 동네 가성비 값 착한 가격 업소를 소개해드릴게요. 경주 현지인들도 즐겨 찾는다는 가성비 맛집.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바로 고깃집인데요. 입소문 때문일까요? 저녁도 되기 전인데 벌써부터 가게 안은 손님들로 넘쳐납니다. 말 그대로 착한 가격을 유지하고요. 또 매장을 청결하게 또 유지하고
소비자들에게 또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정해주는데 그게 또 정부에서 정해주시고 지방단체에서 정해주시는데 저희는 이제 지정된 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는 전국적으로 있지만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착한 가격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 사라지는 곳도 많다는데요. 하지만 경북 지역은 오히려 지난해에 착한 가격 업소가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합니다. 사장님만의 착한 가게를 유지하는 비법이 있습니까? 네, 뭐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뭐 말로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나으니까 한번 보시죠. 착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사장님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역시 식재료 관리라고 하는데요. 보통 식재료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거의 그냥 매일 아침에 매일매일 합니다. 매일매일 제가 직접 또 저희 가게 업소 주위에 식자재 마트가 많아서 가격 비교를 제가 휴대폰 일일이 다 찾아서 그날 제품을 보고 그래도 가격을 싸게 유지하려면 또 좋은 물건을 싸게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발품 팔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깃집답게 들어오는 고기의 품질과 가격도 꼼꼼하게 따집니다. 고기들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들어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고기들은 어디서? 전부 다 저희는 이렇게 전부 고기 가격은 싸지만 최고 질 좋은 메이커 고기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해야 가격이 싼데 메이커 고기를 해요? 대신에 마진은 적지만 많이 팔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박스 꽂아 보니까 직접 저희가 다 작업을 해요. 수작업을 다 하고 양념부터 하나하나까지 거기서 가격 절감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국내산 돼지고기 생삼겹살과 돼지갈비를 1인분 7,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격이 나올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고기를 직접 손질해서 재료비를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걸 밖에다가 맡기면 돈이 많이 들어요. 50kg 하면 12만 5천 원 하니까는 월로 한 360, 70이래 되는 거죠. 또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온 가족이 총출동. 고기 손질부터 서빙까지 가족들이 다 도맡아서 한다네요. 이곳에서는 착한 가격의 고기를 더욱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한 번에 5인분을 주문하면 됩니다. 가격도 싸게 받지만 거기다 손님들한테 더 파격적으로 테이블당 5인분을 한 번에 주문하시면 1인분을 덤으로 더 드려요. 3인분, 4인분 팔고 말고 5인분씩 팔아서 싸게 받고 많이 팔아서 손님 한 팀 받을 거 2팀 받으면 가격은 싸게 받는다고 마진이 적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장님의 노력과 열정으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착한 가격 업소를 유지하고 있다는데요. 그 덕분에 저녁 외식도 행복하고 아주 야무지게 먹고 갑니다. 일단 여기 주변에서는 일단은 가장 좀 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기의 질이라든지 맛이 좀 좋아가지고 저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싼데 고기가 좋을 수 있나요? 이 집은 가능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적게 와야 제가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좋은데 올 때마다 대기를 하니까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촬영장 오지 말고 그냥 저만 먹을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착한 가격으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이곳입니다. 경주에서 착한 가격으로 운영하고 있는 찻집. 이곳에서의 커피 한 잔의 가격은 놀라지 마세요. 바로 1,000원. 사장님. 네. 커피가 1,000원이에요? 네, 1,000원입니다. 수제 대추도 3,000원이고요. 수제 천마차도 3,000원입니다. 그리고 팥빙수는 4,000원인데 냉면부터는 5,000원 합니다. 지금 팥빙수가 제일 비싸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한번 주문해 볼까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요? 네.
대추차랑 팥빙수 주세요. 네, 커피는 1,000원이고요. 대추는 3,000원이고 팥빙수 4,000원인데요. 총 8,000원입니다. 와, 차 2잔에 팥빙수까지 주문하고도 2,000원이 남았는데요. 이게 바로 10,000원의 행복이네요. 많이 오니까 남더라고요. 적게 오면 안 남는데 많이 오니까 남더라고요. 이곳에서 착한 가격을 유지하는 방법은 1인 다역을 하는 사장님의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는데요. 차 제조부터 홀 서빙까지 직원 없이 혼자서 다 하신답니다. 직원이 없어요? 직원이 없습니다. 그럼 혼자 하세요? 네. 그냥 운동 삼아 즐기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곳 사장님의 차에 대한 애정은 남다른데요. 대추차 같은 경우는 재료 손질부터 직접 다 만드신다고 하는데 착한 가격에 정성까지 한 스푼 더해졌네요. 힘들진 않습니다. 왜요? 항상 즐겁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요. 이 차를 먹고 건강해진다는 생각하면 힘들지 않아요. 맛과 건강까지 두루두루 살피는 사장님의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차 한 잔. 그냥 이 분위기가 여성들이 다 좋아하는 분위기예요. 그냥 안정감 있고 오면 볼거리 많고 또 뭐 이 차 가격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가격 대비하고 국산 차도 너무 맛있고 또 편안하고 사모님도 너무 좋으시고. 처음 찻집을 운영했을 때는 심지어 공짜였다고 하는데요. 사장님이 이런 착한 가게를 운영하게 된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항암을 끝나고 나니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찻집을 취미 삼아 열었는 게 이제 모두 다 서비스 주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이 무료로 주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하니까 이제 금액을 만들었는 게 1,000원, 3,000원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가격이 변한 게 예, 13년째 변함없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착한 가격으로 차를 대접했던 사장님. 이제 단골들도 제법 생겨서 가족 같은 분위기의 찻집이 되었답니다. 13년 동안 변하지 않은 이 가격에 계속 하실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팥빙수는 올릴 거라면서요? 팥빙수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내년부터 1,000원은 딱 올리겠습니다. 5,000원. 고물가 시대,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애쓰시는 착한 가격업소 사장님들. 그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기차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사라져가는 시간들을 수집하는 사람. 철도 자료 수집가 최윤석 씨를 소개합니다. 춘천시 동래면에 보물창고가 있다는 소식을 접한 제작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엄청난 수집가시라고. 아, 수집품 보러 오셨구나. 네. 들어오세요. 아, 뭐 있어요? 네, 유튜브로 올라가시면 조금 깜짝 놀라실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우와. 술이 들어간다. 술. 와, 이게 다 몇 병인가요? 술 역사관이 따로 없네. 이게 한 70년대쯤 술이 상하지 않고 햇빛이 오래 오게 해서 갈색병으로 소주병을 만들었어요. 그 시대에는 30도 소주를 좋아했기 때문에 30도로 다 제품을 만든 제품입니다. 대단한 수집력. 근데 철도 수집가 아니셨나요? 철도 수집품은요, 여기 말고 딴 데 있으니까 저를 따라오세요. 아, 또 있어요? 예, 그렇죠. 딴 데 있죠. 예, 여기 있습니다. 와, 아까 그 방이 술 역사관이라면 이 방은 철도 역사관. 옛날 기차의 행선판부터 차장과 역장이 쓰던 모자, 각종 철도 관련 골동품들까지. 요거는 지금은 사용을 안 하는 건데요. 네. 요 안에 보면 통표라는 게 들어있어요. 단선일 때 선로를 운행하도 좋다는 운행 허가증 같은 거거든요.
단선 구간에서 상하행 열차가 안전하게 교차 운행할 수 있도록 기관사에게 신호를 주는 통표. 옛날에 경춘선에서도 많이 쓰던 장비입니다. 요거는요 개팩인데요. 여기서 매표실에서 이 표를 통과할 때 언제 발행된 날짜인지 찍혀서 나오는 기계거든요. 한 80년대, 90년대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천역에서 걸려있던 현판인데요. 제가 이제 들고 나오게 됐습니다. 네? 들고 나왔다고요? 제가 철도에 근무하다 보니까 여기 사라질 때 그 역사 안에 있던 자료들이 귀한 자료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아, 철도에서 근무를 하세요? 예, 철도에 현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30년째 철도회사에서 근무 중인 현직 전기장. 철도에 대해서는 빠삭하죠. 철도를 이제 직장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폐역이 되고 그 전에 사용했던 물건들이 그냥 막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소중한 자료를 수집해서 모아두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모으기 시작한 게 이제 오늘날 좀 많이 모으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수집품 중에서도 제일 아끼는 것 중에 하나가 승차권인데요. 그 중에서 개통승차권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철도의 역사가 한눈에 보이는 승차권 수집 앨범. 그 시절 한시적으로만 발행됐던 승차권 안에는 나라의 큰 행사들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일반인들이 좀 접하기 좀 힘든 승차권 중에 하나인데요. 요게 이제 전차표라는 겁니다. 요 사진은 우리나라에서 전차가 마지막 운행을 하고서 고별 인사를 하는 사진이고, 요거는 그때 실제 사용했던 승차권이거든요. 승차권을 구매해서 홈까지 가서 손님을 배웅할 수 있도록 이런 걸 발행했습니다. 이제는 추억이 된 통일호, 무궁화호, 비둘기호의 차표질. 조금은 느리지만 사람들의 꿈과 일상을 부지런히 실어날랐던 귀한 증표들입니다. 요거는 일제시대 때 간보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경춘선이 얼마의 돈으로 언제 착공했냐 그 대목이 나와 있거든요. 1900년대 900만 원의 기금을 모금운동으로 해서 경춘선이 건설됐다는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경매에 나온 거를 어렵게 구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무려 일제강점기 시절 철도 노선도 한반도에 조선이라고 쓰인 글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런 자료까지 모으려면 꽤나 많은 공을 들였겠어요. 아파트 한 채 살 정도로 쓰신 건 아니에요? 그럼 집에서 쫓겨났겠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예. 이것들을 수집하려고 이렇게까지 해봤다. 개통권을 할 때는 그 지역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부산이면 부산까지 가야 되고 인천이면 인천까지 가야 되고 수집을 하면서 가족들한테 이제 조금 등한시된 것도 있죠. 뭐라 안 하세요, 가족분들이? 뭐 선물을 사주든가 뭐 그런 거 여행을 해외를 나가서 여행을 해두든가 이걸 해야 되기 위해서는 방법을 구색하는 방법입니다. 철도 전문가와 함께 잠시 과거 여행을 떠나볼까요? 지난 2010년 12월 마지막 운행을 마치며 은퇴한 경춘선 기차. 이후 복선전철과 ITX 열차가 개통됐고 역사들도 대부분 새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몇몇 폐의 역사는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옛 김유정역은 요즘 춘천의 이색 관광지로 많은 여행객들에게 사랑받고 있죠. 여기 지금 김유정역이지만 옛날에는 신남역이라고 불리던 곳입니다. 왜 신남역이냐 하면요, 면이 신남면이라서 신남역이라고 그렇게 지었답니다. 나신남 역장이 근무 중인 옛 김유정역. 아담한 역사 내부는 옛 풍경을 엿볼 수 있는 철도 물품 전시 공간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그 중에는 최윤석 수집가의 기증품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승차권 못해 뭐 역에서 사용한 물품이 있는데요, 기증한 것들입니다.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승차권들. 수십 년간 애써 모은 수집품인데 떠나보내기 아쉽진 않았을까요? 저만 있으면 저에 대한 제 만족도만 있지만 여러 사람이 보면 더불어 즐거움을 줄 수 있고 이런 자료가 있다고 다른 사람도 알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혼자 가지고 있는 것보다 기증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 사람이 이런 자료를 접하면 도움이 될까 해서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니 세월은 유수처럼 빠르고 세상은 몰라보게 변해갔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할 일은 이 기억들을 잘 물려주는 것. 저희 시대는 알지만 후세에는 이게 기록으로 안 남겨 있으면 후세는 그 당시에 뭔 열차를 타고 그러니까 전시회나 박물관을 해서 후세에게 이런 철도 자료가 이런 것들 기록이 이때 뭐 사용해도 이제 남기고 싶은 게 꿈입니다. 철도 자료 수집의 진심인 철도인. 끊임없이 내달리는 세월의 철도. 그 중간에서 그는 잠시 멈춰 추억을 기록하는 간이역이 돼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이 그렇게 궁금해요? 나 예뻐요? 뭐라고요? 배가 나왔다고요? 아, 배가 어디 나왔어? 배 하나도 없구만, 배. 아, 이 배? 먹는 배? 뜨거운 여름이 가고 오국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이 왔습니다. 그리고 배도 나왔답니다. 맛있는 배를 재배해 다양한 디저트와 음료로 가공하고 있습니다. 충북 충주에서 엄마와 함께 배 농사를 짓고 직접 수확한 배를 이용해 다양한 디저트를 만드는 모녀농부를 만나봅니다. 시민들의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는 여기는 충주 호암저수지. 조금씩 가을의 운치가 더해지는 이곳에서 맛있는 배를 재배하는 신나는 농부를 찾아가 볼게요. 여기 계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나는 농부님 맞으세요? 아, 네, 맞아요. 저는 충주에서 배 농사를 짓고 있는 송지은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귀농 3년차. 맛있는 배를 재배하고 직접 재배한 배로 다양한 디저트를 만드는 송지은 청년 농부입니다. 젊은 농부가 대한민국의 농업을 이끌어갈 생각을 하니까 제가 다 뿌듯한데요. 어떻게 이렇게 기특하게도 농사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엄마가 시켰어요. 모녀 농부의 사연이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충주에서 배농사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송지은입니다. 저는 송지은의 엄마 양승희입니다. 저도 같이 배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배농사를 차츰차츰 배워가다 보니까 좀 재미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체험농장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버거워서 엄마 좀 도와줄 겸 같이 일을 하는 게 어떻겠냐,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해서 권유합니다. 모녀가 함께 배농사를 짓고 있는 이곳은 할아버지가 일군 과수원인데요.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과수원에서 엄마와 딸이 사이좋게 배농사를 짓고 있는 거죠. 1년 반 정도를 좀 안 맞아가지고 이거 먼저 해야 되는데 저거 하고 있고 저거 하자 그랬으면서 저거 하고 있고 약간 일의 순서가 좀 안 맞았어요. 그래도 제 딴에는 많이 참고 저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냥 성질이 나갖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눈치가 워낙 빠르니까 뭔데 그래. 티격태격하면서도 이제는 손발이 잘 맞는다는 양승희, 송지은 모녀. 역할 분담이 확실히 되었기 때문이라는데요. 과수원 일은 엄마 양승희 농부가 주로 한다고 합니다. 농부님, 제가 배농사 하는 곳은 또 처음이거든요. 네,
오늘 어떤 작업을 하면 될까요? 오늘 할 거는 제초 작업. 한번 이렇게 발 굴러 보시겠어요? 말랑말랑하네요. 예, 말랑말랑한 느낌이 있잖아요. 충주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을 여러 가지를 받아서 이제 주기적으로 뿌려줘요. 그래서 그런지 배가 달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배가 네. 달달한데 제초 작업을 해야 되는구나. 네네. 달고 맛있는 배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우선이라는 양승희 농부. 좋은 땅을 위해서는 제초제를 쓰지 않고 이처럼 틈나는 대로 풀을 베야 하는데요. 엄청 쉬운데요? 여태까지 했던 낫질 중에서 가장 쉬워요. 이렇게 쓱쓱 이렇게 몇 번만 해도 이거 봐요. 헉, 풀이 너무 잘 뽑히죠. 제초제 사용 안 하고 풀 뽑기 작업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아요. 되게 쉬워요. 승용 예초기로 샤샤샥 하면 쉬워요. 네? 신용 예촉이요? 언니 그런 거 있었으면 저 진짜 기술수로 이거 이렇게 안 하고 있었잖아요. 아, 몰랐어요. 몰랐으면 다해요. 수진 씨, 손 많이 가는 제초 작업은 승용 예초기에게 양보하세요. 농부님, 근데 지금 뭐 들고 계신 거예요? 손집게. 손집게요. 아니 근데 손집게는 지금 왜 필요하신 거예요? 배를 수확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수확하기에는 좀 빠르지 않아요? 지금 품종이 일찍 따는 품종이 있고 늦게 따는 품종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원앙이라는 배로 8월 말에서 9월 초에 따는 배예요. 이곳에는 30년이 넘은 키 큰 배나무가 많아 사다리나 집게손을 이용해 배를 수확합니다. 수진 리포터 처음 해보는 배 수확인데 제법 능숙하게 배를 따는데요. 4월에는 꽃작가를 하고 5월에는 열매를 솎아주면서 도장지 작업을 해주고 6월에는 나무까지 뭐라고? 봉지 씌운다고. 아 맞다, 봉지 씌운다고. 7, 8월에는 소독 작업이랑 제초 작업이랑 미생물 영양 주는 작업을 주로 하고요. 자연스럽지 못하네요, 뭔가. 8월 말부터 수확을 시작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점수로. 근데 이번에 약간 100점 만점이었던 것 같은데. 네. 70점은 된 것 같아요. 초보 농부의 배농사 일지를 점검하는 동안에도 우리 수진 리포터는 열심히 일했답니다. 이렇게 수확한 배는 과수원 옆 카페로 가져가는데요. 이곳에서 배의 특별한 변신이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배 퓨레를 만들 건데요. 배 반쪽은 잼을 만들고 배 반쪽은 청을 만들 텐데 껍질은 다져서 잼에 넣을 거예요. 잼이랑 청을 분리해서 만들어 주신 후에 설탕이 다 녹으면 그때 이제 합쳐서 같이 살짝 다져줄게요. 갓 수확한 배로 퓨레를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디저트로 활용될 수 있다네요. 이번에는 배를 활용한 샌드위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 소스에는 블루베리랑 산딸기를 설탕을 안 넣고 이제 졸인 친구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크림치즈랑 슈가 파우더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와, 배농사 일지를 이야기할 때와는 완전 다른 파워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전문가 느낌이 물씬 풍기는 우리 송지은 농부. 전문 셰프 못지않은 손길로 배 디저트를 만들어냅니다. 와, 비주얼 보세요, 대박. 이게 샌드위치 맞나요? 배를 이용해서 어떤 음식이 나올까 진짜 궁금했는데 그냥 딱 봤을 때 너무 예쁜데요? 네, 열심히 준비를 해봤어요. 어떤 걸부터 먹어야지 좀 더 맛있을까요? 저는 1번, 2번, 3번, 4번 추천합니다. 1번을 먼저 먹어볼게요. 당도. 자, 그러면 농부의 추천대로 배 치즈 샌드위치부터 맛볼까요? 수진 씨, 맛이 어때요? 배가 생각보다 치즈랑 잘 어울리네요. 맛있다. 새콤달콤해가지고 배가 달짝지근해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배 베이컨 샌드위치도 먹어볼게요. 배가 베이컨을 만났는데요. 뭐 이것도 먹어보나 마나 달고 맛있겠죠 뭐. 이렇게 먹으니까
고기만 너무 생각보다 괜찮죠. 끄덕끄덕만 해주세요. 딸인 송지은 농부는 충주시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배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과 가공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으며 청년 농부로서 젊은 감각을 활용해서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가공품과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엄마와 함께할 수 있기에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다는 송지은 농부. 엄마인 양승희 농부 역시 든든한 마음으로 딸의 성장을 지켜보고 있답니다. 저는 근데 평소에도 많이 해요, 엄마한테. 난 엄마를 제일 존경해. 존경하는 거랑 일하는 거랑 다르니까. 엄마 최고야. 이러면서. 엄마, 오래오래 있어, 내 곁에. 오래오래 같이 살자. 둥가둥가. 화이팅. 지금까지 함께했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할 가족. 세상 누구보다 특별한 모녀 농부랍니다. 배를 활용한 요리나 디저트로 저희 지역 사람들한테 배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과일인지 알려주고 싶기도 하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서 이제 상품을 개발해서 온라인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오늘 신나는 농부는 충북 충주에서 배과수원을 운영하며 근사한 카페를 하고 계신 양승희, 송지은 농부를 만나봤습니다. 달고 맛있는 배를 책임집니다. 신나는 모녀!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가을 대표 과일 중 하나인 배도 수확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계절이 아니면 맛볼 수 없는 맛있는 배, 그리고 배 디저트 요리까지 여러분에게 강력 추천합니다.